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입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가장 배신감을 느끼는 때는 언제일까요? 아내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멍충이라고 욕을 한다거나 또는 많이 먹는다고, 인물 못났다고, 배 나왔다고, 방구를 계속 낀다고 비운다거나 자기니까 살아준다는 그런 말을 한다고 해서 남편이 아내에게 배신감을 느끼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앞에서는 어떤 말을 해도 순간 화는 나겠지만 배신감을 느끼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러한 말들을 남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했을 때, 즉 다른 사람에게 남편의 지금과 같은 뒷담화를 했다는 걸 알았을 때 남편은 아내에게 심한 배신감을 느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남편이 아내에게 그런 일들을 했을 때 역시 아내는 배신감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냥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법원이 김건희에 대한 7시간 녹음 파일 방송에 대해 일부 인용하면서 보도금지 처분을 내린 내용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육성으로 듣지 못하는 부분이 매우 아쉽습니다. 글로 보는 것과 육성으로 듣는 것은 느끼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파급력이 다릅니다. 그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원래 시각적 효과보다 청각적 효과가 더 큰데 말이죠. 법원에서 일부 인용한 그 내용들 일일이 들여다보면 결국엔 김건희가 윤석열보다 더 큰 권력이고 실세구나라는 걸 짐작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 코바나 컨텐츠 사건이 무혐의 처리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주가 조작 사건도 검찰이 그토록 무혐의 처리하려고 꼼수를 부렸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방송금지 처분을 내린 내용 7가지 중에 조국 전 장관을 언급한 부분이 특히 눈에 띕니다. 김건희는 원래 우리는 좌파였다. 그런데 조국 때문에 입장을 바꿨다.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가 일을 벌인 것이다 라는 발언을 냈습니다. 이 부분 매우 중요하죠. 그렇다면 결국 윤석열과 그 측근들 그리고 김건희가 계획을 하고 만들어서 조국 전 장관을 사냥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해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정권을 잡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마 최순실은 발 뒤꿈치도 못 따라갈 겁니다. 뿐만 아니라 징역형을 선고받고도 일반인들은 상상할 수 없는 보석으로 풀려나서 떵떵거리고 사는 김건희 엄마 최은순의 모습 속에서도 김건희의 영향력이 대단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또 하나 터졌지요. 바로 윤석열 장모 최은순이 또 다른 사람의 명의로 토지를 저당 잡아 대출을 받은 사례가 발견됐다는 겁니다. 민주당 선대위 현안대응 태스크포스팀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서 최 씨가 타인 소유로 되어 있는 양평군 강상면 교통리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서 대출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이는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 5개 필지, 성남시 도촌동 임야 16만 평, 송파구 60평대 고급 아파트에 이어 4번째로 확인된 명의신탁 의심 부동산이다 라고 전했습니다. 이런 자의 딸과 사위가 청와대에 들어가겠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TF에 따르면 양평군 강상면 교청리에 총 1473평에 1954년생 김모 씨 명의 농지에 지난 2011년 8월부터 올해까지 10년 동안 총 4차례에 걸쳐서 24억 7,7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이 됐고 이 근저당권자에 따른 채무자는 모두 최은순인 것으로 확인이 됐다는 겁니다. 최 씨는 2011년 8월 이 농지 등에 8억 4,500만 원의 첫 번째 근저당권을 설정을 해서 2015년 6월에 말소를 했고 이때 다시 7억 5,600만 원의 새 근저당권을 설정해서 2019년 11월에 해지를 했고 마찬가지로 두 번째 근저당권 말소와 동시에 다시 7억 5,600만 원의 근저당을 설정을 했고 2020년 4월 1억 2천만 원의 근저당을 추가로 설정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남의 땅의 소유를 자기 마음대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에 대해서 김병기 TF 상임단장은 남의 땅을 마치 자기 땅처럼 저당을 잡아 대출받은 최은순 씨의 비범한 대출 기법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동안 드러난 차명부동산과 부동산 투기 의혹은 양평 교평리, 병산리, 공흥리, 백안리, 성남 도청동, 서울 송파동 등 다 외우기도 벅찰 정도로 많은데 아마 본인도 본인 땅이 얼마나 있는지를
모를 지경일 것이다 라고 지적을 하면서 현직 검사였던 윤석열을 사유로 맞은 2012년 이후에도 3번이나 남의 땅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사실도 허투루 넘겨서는 안 된다. 처가의 부동산 투기, 차명 보유 의혹을 방치해온 윤석열이 대통령이 된다면 탈세, 탈법 등 부동산 관련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제정된 부동산 실명법이 유명무실화 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강력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전형적인 투기꾼들의 수법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 윤석열이 온라인 부동산 열람할 때 지불하는 수수료까지도 아끼고자 무료로 하겠다라고 한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패밀리 비즈니스, 밀어주고 땡겨주고 돌봐주고 나눠먹고 뭐 그런 건가 싶습니다. 오로지 자신과 가족들의 영달과 안위만을 생각한 윤석열. 얼마 전에 북한 미사일에 대해서 선제 타격을 운운한 바 있죠. 윤석열의 이 같은 발언은 대한민국을 전쟁 위험에 빠뜨리겠다는 발언이어서 그 심각성이 가히 충격적인데, 미국의 정친 매체 더일에서는 미사일 발사로 압박을 받고 있는 바이든의 전략이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윤석열의 발언에 대해서 이렇게 보도를 합니다. 만약 보수당이 특히 윤석열 후보가 승리한다면 그것은 남한의 대북 접근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사건이 될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북한은 남북 관계에서 우위에 서기 위해 올해 후반이나 내년쯤에 남한을 직접 도발하는 방안을 고려할 것이다 라고 내다봤습니다. 사실 이건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그렇게 보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고로 한반도 평화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절대 되어서는 안 될 사람이라는 것을 해외 매체들도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될 일 없을 겁니다. 일부에 치우쳐 있는 국민들 외에는 나머지 대다수의 우리 국민들은 현명합니다. 아무리 별의별 꼼수와 조작을 동원해서 반전을 만들고 승부 조작을 하려 한다 해도 이미 현명한 국민들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럴 일은 없을 겁니다. 오히려 저는 명절 전에 후보 교체론이 더 부각되는 것은 아닐까 우려가 됩니다. 내일 방송될 MBC 방송에 따라 윤석열의 지지율은 더욱더 곤두박질 칠 것이고, 위기감을 느낀 국힘당은 윤석열 대신 대타를 준비하자고 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든 윤석열을 완주시키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김건희가 본인 입으로 좌파라고 실토를 했는데 방송이 나간 이후에 국힘당 상황이 어떻게 변하게 될지 매우 궁금해집니다. 오죽하면 홍준표마저 페이스북을 통해 이런 말을 합니다. 97년 이회창 후보의 대선 데자뷰를 보는 느낌이다. 이회창 후보 자녀 병역 의혹과 이인재 후보와의 단일화 난제가 결국 대선 패배로 이어졌듯이 윤 후보의 처가 비리와 안 후보와의 단일화 난제가 97년 대선 패배에 재판이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어두운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지는 요즘이다. 김건희 7시간 녹취록 공개에 이어 2월 10일에는 탄핵 당시 좌파연합에 가담했던 윤석열도 나오는 나의 촛불이라는 다큐멘터리 영화도 상영이 된다고 한다. 저들은 정교하게 대선 플랜을 가동하고 있는데 우리는 아무런 대책 없이 좌충우돌하는 모습들이 참 안타깝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2월 중순에 나온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